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무영보 무슨 드라마를 보겠다고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와, 멀리 왔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길게 왔어. 대장정이었군요. 나는 간단하게 이거 옛날 처음 녹화할 때 기분 들어 지금. 네, 맞아요. 우리 2013년에 밤새워서 녹음할 때 10편씩 녹음할 때 생각이 나는군요. 그래도 1위니까요. 자,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욱의 1위부터요. 네, 진욱의 무슨 드라마를 보겠다고 탑 1입니다. 진욱 1위를 자다 일어나가지고 야, 정신 차려 너 임마. 자, 2002년작입니다. MBC에서 방영했고요. 양동근, 이나영, 신구, 이동건, 공효진 주연의 내 멋대로 해라. 내 멋대로 해라. 저는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를 본 이후로 이 드라마를 잊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이 이후의 모든 드라마는 다 내 멋대로 해라의 순위 밑으로 다 착착착 쌓였습니다. 야, 그 인생 정도야? 드라마네. 네,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네, 어디 가서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인생 드라마는 내 멋대로 해라입니다. 아, 이나영. 그렇군요. 이 드라마도 당시에 진짜 센세이션이었지. 근데 오히려 네. 당시에는 센세이션이 안 됐어요. 그랬나? 묻혔어요. 약간 역주행했나? 역주행했고 이 묻힌 이유가 있어요. 뭐지?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 이게 7월부터 시작했어요. 아, 이게 7월부터 방영을 해서 비운의 작품이구나. 비운의 작품이고 심지어는 그때 SBS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람 속을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 그거보단 이게 피아노? 낫다. 야인시대. 아, 야인시대. 그거보단 이게 낫다. 나도 야인시대랑 겹쳤는데 내가 했던 드라마도. 그래요? 야인시대 때문에 시청률을 맨날. 일단 야인시대 월드컵에 묻혀서 비운의 작품인 것 같지만 그 뒤로도 역주행도 하기도 하고 또 이거 많은 좋아하는 분들의 사람도 난 많이 봤어요. 많이 있죠. 회자되면서 보시면 저는 잊혀지지도 않고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몇 장면들이 있어서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역시 막 눈물이 나고 여기서는 특히나 이 아버지와 신구 이제 홀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고복수 역할인데 양동근은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로 뭐 감방도 갔다 오고 근데 갔다 온 날 이나영 가방에 역시 손을 대다가 이나영이 모른 채 지갑을 손에 얻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나영과 만나는 상황에서 이나영이 이제 소매치기를 하는 이 양동근의 모습을 발견을 또 하게 되는 예, 그런 장면 속에서 내 지갑도 당신이 훔치게 된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은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면서 잠시 떠나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네, 둘이 만나게 되면서 그 와중에 또 이 아버지와의 여러 가지 씬들이 있는데 이 고복수 역할 양동근은 뇌종양을 앓게 됩니다. 예, 머릿속에 암이 있다고 하면서 뇌종양 그것도 말기. 예, 그래서 사실 시한부 인생을 갑자기 선고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갑자기 그 모든 시간들이 아까워서 아버지와 정말 소원한 시간을 보냈던 이거 말고 앞으로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아버지와 정말 하나하나 기억에 담고 남기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와중에 정말 뜻밖에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먼저 떠나 보내는 양동근의 그 연기와 그 모습 그리고 떠나기 직전까지 아들과 함께했던 그 신구 아버지의 역할과 또 이제 뇌종양을 앓고 나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나와 이별해 줄래라고 얘기하는 이 고복수 양동근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이나영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면서 같이 사랑을 키워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보이면서 저는 이 내 멋대로 해라 너무 예쁘게도 보고 가슴 아프게도 보고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도 보면서 아주 많이 회자됐던 장면 있잖아요. 이나영과 마주해서 이렇게 서로의 발을 만지작거리면서 발을 뽀뽀하고 했던 그런 풋풋한 사랑 넘치는 장면과 또 아버지와의 이렇게 밥 먹는 씬이라던가 거기에서 또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들 중에 따뜻하지만 또 기억에 남고 재밌기도 한 대사가 있어 좀 적어왔는데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제 변변치 않은 이렇게 얘가 제대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으려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아버지는 또 버스 운전 기사님을 하고 계세요. 맞다. 예, 버스 운전수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책을 이제 아들의 책을 발견했는데 스턴트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책을 보면서 양동근한테 물어봐요. 스턴트맨이 뭐냐? 물어봐요. 그 아들이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스턴트맨이 뭐냐 했더니 나 그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뭔지 모르지만 나쁜 일은 아닌가 보다. 영어로 된 일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버지 아들의 이렇게 이런 대사구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참 또 뭔가 아버지의 뭔가 흡족한 마음과 이렇게 아들이 그래도 영어로 된 일을 하니 뭔가 나쁜 일은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밥 반찬을 올려드리고 생선을 드리고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장면도 있는데 거기서 또 아버지도 너도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반찬을 나눠주고 하는 장면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대로 남아 있고 하여튼 진짜 되게 소소한 일상 막 스케일이 크지도 않아요 이 드라마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면들이 너무 가슴에 잘 와닿아 있고 특히 엔딩은 정말 가슴 아프게 끝나도 나 받아들이리 하고 보는데 정말 마지막 희망을 주는 장면으로 엔딩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역시 그것 또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였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내 멋대로 해라 영화 내 멋대로. 네, 영화 장르 꼬다르. 장르 꼬다르가 얼마 전 돌아가셨네요. 네. 나는 장르 꼬다르가 아직까지 살아계셨는지 몰랐어. 워낙 전설 레전드라. 저 전에 얼마 전 90년대 영화 수업 들을 때 그쵸.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그때도 살아계신지 몰랐는데 고다르가 아직도 살아 있었군요. 네, 명복을 빌고요. 그 제목을 가져왔는데 그 뭐 이나영 그때는 드라마에서 담배 피는 씬이 있었어. 그죠? 그 이나영이 담배 피는 씬들이 있었죠. 그게 되게 좀 매력적이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리고 양동근이 워낙 특이한 스타일, 그렇죠. 연기가 클래스라서. 예. 진욱이의 1위는 MBC의 내 멋대로 해라. 그다음에 최 과장의 1위를 알아볼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누구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안 듣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네, 네, 저의 그 드라마 올타임 갑자기 올타임 라이프 드라마, 올타임 베스트 라이프 드라마 1위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 오색 형은 약간 안 좋게 얘기하던데. 내가 먼저 안 좋게. 그 항상 안 좋게 얘기했지. 주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 TVN에서. 그 드라마 되게 재밌었죠. 나도 끝까지 다 봤어. 네. 그게 또 너만 의사야 이게 나오는 거. 2018년에 TVN에서 했던 드라마고 저는 이 드라마를 뭐 한 3번 정도 정주행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쵸. 네. 굉장히 이거 있어. 그 삼형제의 얘기가 좋잖아.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중년이라는 그 이름에 접어들고 약간 이선균에 이입했구나. 그쵸. 아저씨가 됐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잘 나가는 뭐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게 약간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위안을 받은 건 생각보다 나도 그냥 꽤 괜찮구나. 네, 꽤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뭐 내가 우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렇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좋은 드라마였고 참 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예. 이 뭐 삼형제도 다 그들의 스토리가 있고. 다 상처 입은 형제들이고 근데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한 명이 아파하는 거 보면 막 서로 막 난리가 나고 서로 지켜주려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그 이성규는 또 아이유 이진의 그 아픔을 보면 또 그거 보면서 또 아파하고 지켜주고 싶어하고 나한테 그게 손해가 될지언정 남들이 오해를 할지언정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냥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준 그런 좋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고 아무튼 힐링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평가가 엄청 좋대요. 의외로. 우리나라 굉장히 한국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IMDb에서도 한국 드라마 중에서 평점 1위, 그래? 9.1.
예.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에 진짜 세계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들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것보다 더 평점이 높고요. 예. 근데 이게 나의 아저씨가 최고 시청률이 한 8%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도 봤으니까. 예,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 주변에서 예. 내 손을 꼭 붙잡고 이 드라마는 꼭 봐야 예. 된다고 한 사람이 최 과장을 비롯해서 예. 한 7, 8명 정도 있었어요. 네,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죠. 근데 되게 명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의 그 거장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 같은 경우도 이 드라마 2번 정주행했대요. 정주행했고 나의 아저씨 난 너무 좋아한다라고 자기가 운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고 또 뭐 연금술사 같은 책 쓴 그 파울로 코엘류 같은 사람도 진짜 너무 이 드라마 좋아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극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그냥 또 이런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인생의 명작으로 꼽고 계시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꼭 보셔라. 네. 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도 드라마의 추천합니다. 네. 가장 큰 매력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유가 겪고 있는 그 폭폭한 인생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 예. 이성균이 뭐 해준 것도 없어. 밥 예.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건데 예. 그것도 아이유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의 뭐 되바라지고 계속 그런데도 밀어내죠. 그러니까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이용해 건드는 먹으려고. 거지. 예. 보통 나한테 4번 정도 밥 사면 안 산다 이거지.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할 만큼 했다. 예. 다 도망가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저기 있잖아 그 대리인가 하는 여자하고 싸울 때 응? 바퀴벌레보다 많다더니 막 이러면서 싸우는 그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구가 저 회사 회장이 어떻게든 데려오라고 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빌런들도 많고 예. 그 빌런들이 아주 그냥 속 터지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예. 그 안에서 정말 뭐랄까 인간성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진심 그게 네. 별다른 말도 아닌데 그 말로 툭툭 터져 나올 때 네. 뭐 이성균이 나 같아도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올 때 그럴 때 이런 반응을 보게 되잖아요. 뭐 그렇지 이런 반응. 어떻게 이런 뭐 이런 거 그 부분이 굉장히 막 어떻게 장치를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 쭉 녹아들어서 계속 보게 네. 만드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김PD 좋아요. 1위였나? 지금 최과장 좋아. 1위인가? 저희 1위. 좋다니까. 김PD 형이 제가 1위 할 줄 알고 경렬이 지금 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나는 최신작을 골랐어요. 김PD 그럼 최과장의 1위는 나의 아저씨. 네. 뭐 다 너무나 재밌고 되게 이게 코미디랑 트레지디랑 다 있어가지고 심금을 울렸던 것 같긴 하네요. 나의 아저씨가 네. 재밌는 장면도 많잖아. 네. 네. 아무튼 최과장의 1위는 나의 아저씨였고요. 김PD의 1위 대망의 1위. 저의 1위는 최근작입니다. 종영된 지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시즌 1이 종영된 지가 한 달이 안 됐어. 시즌 2가 남아 있어. 그게 1위일 수가 있어요. 아직 완결이 이게 안 됐는데 완결이 1위야? 안 됐어. 거기다 우리나라 드라마야. 예, 뭔가요? 환혼입니다. 네. 한혼 환혼 모르지 모르는 제- 쟤는 제- 모르는 것 같아요. 제목만 봤어요. 제목 봤어요? 네. 이거 완전 판타지고요. 네. 무협이고요. 또 무협. 판타지의 무협이야. 아까 도깨비랑 뭐 호텔 도깨비가 무슨 무협이냐? 판타지의 무협인데 이건 나라도 뭐 없어. 그냥 완전 상상 속에 있는 나라인데 환혼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술 같은 건데 혼을 바꾸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혼을 딱 바꿔. 그럼 혼을 바꾸면 혼만 딱 바뀌어져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드래곤볼에 그 기니투공대에 나오는 그 있잖아. 그 저기 뭐지 정신을 확 바꾸는 그거. 그래서 딴 사람 몸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몸에 고수가 들어가면 아주 하수가 돼. 이게 몇 개 힘도 못 쓰고 이런 거. 나는 환혼이라 그래서 결혼을 물르는 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환혼 하면 영혼 혼자예요. 네. 유체 이탈하고 뭐 이러는 거구나. 뭐 정소민, 이재욱, 고윤정이란 배우가 나오거든. 어디서 방송한 거죠? TV에서 했고요. TVN? 어. 또? 고윤정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핫해. 고윤정 모르지. 모릅니다.
봐 이런 식이니까 처음 들었어. 드라마를 봤어야지 말이지. 최근 건데 영화에 집중하려고. 영화에 집중은 무슨. 환혼. 근데 이 드라마의 재밌는 점은 거의 SF 장치를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CG건 그래픽이건 미장센이건 거의 완벽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특수 장치들이 잘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면 굉장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묵히고 이렇게 1위로 성급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곧 12월 되면 시즌 2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즌 2를 보면 이제 알겠죠. 네. 이 중에 뭐 본 사람이 없어서 검색이 안 되네. 최 과장 안 봤어? 안 봤어요. 저 모르죠. 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김 PD 형 스타일이네요.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딱 내 스타일이에요. 무용보호 패밀리 여러분들의 댓글로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드라마 보신 분들. 네, 김 PD의 1위는 환혼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위였습니다. 무려 20편이나 됩니다. 시즌 1이. 아 20편인가요? 그렇군요. 자, 오샥의 1위는요? 드라마 1위는? 저의 드라마 1위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8시즌 했던 미드이고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몽크라는 몽크. 네, 몽크라는 수사 드라마입니다. 이거 너무 재밌죠. 탐정 수사 범죄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추리극. 이거는 이제 토니 샬롭이라고 우리 왜 예. 우리 전에 빅나이트 이런 그 먹자 영화에서 예. 거기서 그 형. 요리를 하는 예. 스파게티를 만드는 그 토니 샬롭이 몽크라는 사설 탐정으로 나오죠. 전직 경찰이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우리가 이번에 되게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이 토니 샬롭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약간 병에 가까운 이 결벽증이 있어요. 예. 결벽증이 좀 심해. 그래서 좀 보통 사람들이랑은 대화도 잘 못하고 그렇죠.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토니 샬롭이. 근데 이제 비서가 다 해주죠 일을. 몽크한테는 또 그 아내를 잃어가지고 아내가 실종이 된 거야. 그거를 시즌 A까지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경찰이고 사설탐정이라 경찰에서 이제 사건을 못 풀 때 몽크를 부릅니다. 그 몽크가 나타나요. 그렇죠. 딱 나타나가지고 외주업체죠. 외주업체. 완전 외주야. 뭐 돈도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탁 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완전 셜록 홈즈처럼. 예. 근데 이제 몽크는 기본적으로 코미디예요. 그래서 되게 라이트하고 재밌고 모든 게 다 단편이라서 뭘 봐도 그냥 길어봤자 2-3편 정도로 나눠가지고 했던 드라마고. 그러니까 전에 뭐 우리 그 뭐 루팡이나 셜록 홈즈나 뭐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런 추리극들처럼 아주 재밌게 옛날 그런 고전들도 각색하고 그래가지고 밀실 트릭 이런 것도 나오고 저는 그냥 드라마에 대한 내 기대치가 이 정도예요. 딱 몽크 정도 라이트하게 볼 수 있는. 나는 이렇게 김 PD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짓 하고 이런지를 못해서 계속 봐야 돼서 되게 집중하기 때문에 좀 소모가 좀 심해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보고 나면 시즌 하나를 뭐 10편 정도 보면 영화도 못 보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 봐요. 좀 쉬셔야죠. 그래서 나는 영화를 좀 보고 싶어서 옛날부터 드라마를 좀 피해 댕긴 그런 타입이긴 한데 몽크 정도면은 너무 재밌게 봤고 지금도 가끔 꺼내서 아무거나 봅니다. 그 시즌 8개 에피소드 총 125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근데 한 편이 한 3-40분밖에 안 돼. 그래서 라이트하게 볼 수 있어요. 그 한 편당 다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한 편당 에피소드가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그 한 편당 개별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에피소드들이 그렇지. 그 한 편으로 얘기가 다 그냥 그렇죠. 해결이 막 귀결되는. 이게 약간 전형적인 탐정물 느낌인데 아주 전형적인데 이게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죠? 도와줘요. 네. 몽크 그러면 몽크가 그러면 이제 나타나. 몽크가 나타나. 경찰이 해결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몽크를 부르면 몽크가 나타나고 이게 쓱 지켜보다가 아주 나중에 얘기하게. 반전과 함께 이렇게 탁 해결이 됐고 뭐 그렇죠. 이런. 근데 이제 그 우영우처럼 이 결벽증이 있어서 그냥 일반인과는 다른 그런 캐릭터를 잘 만들어낸 거죠. 내 이름은 몽크 거꾸로 해도 몽크 뭐 약간 이런 분위기야. 기러기 인도인 뭐 이런. 근데 이 재밌는 게 여기서 그 수사반장이 나와요. 경찰서장. 네. 반장 헥터 엘리존도 아니에요? 스토틀마이어라는 수사반장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맨날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지 막 그랬었는데 테드 레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양들의 침묵에서 버펄로 빌인가 그 범인 있잖아 걔였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 아저씨로 나오죠. 코스염 기르고. 하여튼 그런 좀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아무튼 몽크 오샤기의 드라마 1위는 뭐 예나 지금이나 몽크였습니다. 너무 몽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네,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야. 싫어할 수 없는 캐릭터지. 진짜 우영우 얘기하니까 딱 이게 이해가 쉬운데 그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거죠. 예, 우영우처럼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 캐릭터 자체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네. 이렇게 피곤해하지. 피곤해하는데 또 이렇게 자기 할 말은 꼭 하고 네. 소통이 잘 안 되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약간 심한 결벽증. 근데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몽크였습니다. 자, 아유 참 이거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큰일했어. 이거 뭡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참 드라마 많이 본다. 그러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시각도 있지만 드라마만큼 급변하고 발전하는 분야도 또 영화만큼 발전하는 부분 같아요. 영화보다 오히려 신속하게 발전하는 것도 같고 영화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울고 웃고 한다라는 건 또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마니만 봐도 네. 매일 저녁에 저녁 드라마를 안 매일 보시면 안 돼. 네. 네. 그 시간 주말 되면 드라마는 그냥 두 TV 편이나 딱 봐야 돼.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삶에 굉장한 휴식과 굉장한 위안이 되는 콘텐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약간 우리가 폄하하거나 하긴 하지만 다만 이제는 근데 21세기 되고 OTT 나오고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옛날엔 그냥 연속극이라고 하고 그냥 치부해 버렸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고 미니 시리즈라고 그래서 나오고 퀄리티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영화를 네. 능가하는 퀄리티 더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시장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경계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구별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 경계에 있던 최근 드라마가 있어요. 저희도 저희 안에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너무 좋은 드라마가 나왔다라고 했던 파친코가 있었죠. 예, 파친코는 뭐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테고 또 보실 예정이시니 뭐 빠친코나 예. 무슨 아까 얘기했던 우영우나 이런 거는 지금 나오는 중이니까 그렇죠. 다 나오고 나서 좀 삭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걸로. 아까 환호는 좀 예외로 하고요. 김PD의 1위 환호. 물론 드라마가 기호인 거죠. 사실 영화도 기호 맞아. 근데 어떤 영화만큼의 어떤 평가가 또 가지 않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 굉장한 어떤 오락거리가 훨씬 더 강조되는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을 누군가는 되게 별거 아니라거나 싫다거나 뭐 또 논쟁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뭐 하여튼 드라마들 많이 즐기시고요. 우리 무용보가 안 나올 때도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마음을 되겠습니다. 좀 달래시고요. 우리는 진욱이가 지금 아직 신혼의 그 혼미한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의 제정신 못 차. 쟤는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이 시간만 되면 애가 이렇게 형 이 시간 지금 꾸벅꾸벅 졸고 5시예요. 5시면 졸려죠. 졸려줘. 졸리죠. 너만 돌려, 나도 돌려. 너만 졸려? 너 졸려. 내가 졸을 줄 알았어. 자, 이걸 통틀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요? 음악을 하나 듣긴 들어야죠. 예, 음악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 아 형 이거 드라마 에피소드 끝난 거니까 저기 틀어요. 띵띵띵띵띵. 여러분 좋은 시절 틀어요. 에피소드 끝났잖아요.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다른 시간에 다른 기회에 진욱이가 시간 될 때 녹음하게 되면 또 만나요. 안녕. 좋은 시절이었지.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